안녕하세요. 기획과 전공 강의 하고 있는 가준표입니다. 매주 금요일 날 밤 11시에 멘토링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제발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고 좀 많이 알려주세요. 제가 좀 커져야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컨텐츠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주위 친구들에게도 많이 홍보 부탁드리고요. 저도 앞으로 학생들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멘토링 참석해 주실 분의 이름은 ABCD 님인데요. 인사 나눠볼게요. ABCD 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분들 위해서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혹시 제 신분에 관해서 살짝 제가 말 공개를 하기 조금 해도 될까 싶은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혹시 개인적으로 보내드려도 네, 될까요? 밝히실 수 있는 것만 밝히시고 뭐 무슨 과 뭐 몇 학년 요 정도만 알려주세요. 제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이거 채팅으로 그러면 혹시 네, 비밀 채팅 이렇게 해서 DM으로 보내도 주시면 될까요? 돼요. 근데 DM으로 주시기 전에 뭐 대충 그냥 인사만 해주세요. 뭐 몇 학년인지는 얘기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제가 지금 공무원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아, 직장인이세요? 네, 네, 직장인이에요. 아, 알겠습니다. 뭐 직장인 분이 저를 어떻게 알게 되셨죠? 방금 DM 보내신 네, 제가 문과 이거 안 밝힐게요. 이거 안 밝히고 저만 읽고 있을게요. 네, 제가 지금 공무원으로 일을 2년째 하고 있고, 학부는 문과인데,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과였어요. 음, 그런데, 이게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제가 카톡에서 오늘 급하게 보고 들어와가지고 조금 말이 두서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원래 그런 정리를 거, 못 예. 해가지고. 괜찮아요. 그런 게 고민인 거죠, 뭐. 제가 사실 말씀드렸다시피 고등학교 때까지 이과였는데 음, 계속 원래 어렸을 때부터 사실 좀 계속 이과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예를 들어서 영재고를 가지는 못했지만 영재고 준비를 했었고, 또 그, 아무튼 이과 쪽으로 공부를 많이 했었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여자는 이런 뭐 공무원이 좋겠다 이런 말을 하셔가지고 결국 진학을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런데 계속 이게 일을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일에 미련이 남더라고요. 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일은 일단 항공우주공학 쪽에서 일을 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저도 이게 학부도 문과고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구체적으로는 많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질문들이 조금 되게 수준이 좀 낮고 넓은 범위일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 괜찮아요. 근데 네, 그래서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우리 넘어가기 전에 오늘의 키워드 네. 하나만 정해 주실래요? 오늘의 키워드는 편입과 대학원과 직장을 지속하는 것, 이 세 개 사이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을 알았어요. 것 같아요. 편입대학원, 직장, 퇴사 이런 걸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번 그래서 어떤 내용이에요? 저는 편하게 그냥 사람들에게 얘기하듯이 얘기해 주시면 제가 잘 정리할게요. 제가 또 기적 아주 그냥 개떡같이 얘기해도 찰떡같이 알아도 그 정리 잘하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일단 가고 싶은 쪽이 항공우주 쪽이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항공우주공학 쪽이 학부에서는 과가 많지 않잖아요. 네. 서울대랑 카이스트랑 이제 제외하고는 인하대, 항공대, 그리고 건국대가 얼마 전에 기계과에서 항공우주 쪽 이제 분과라고 해야 되나? 그게 생겼다고는 들었는데, 그러고 뭐 부산대나 이제 전국에 많지 않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아예 수능을 다시 쳐서 갈 생각은 사실 별로 없고, 음. 사실 수능을 쳐서 서울대나 카이스트를 갈 자신은 사실 없어요. 제가 국어를 또 못하고 그래가지고. 음. 근데,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생각을 하는 거는 첫 번째 옵션이 연고대 전기전자나 기계공학과로 편입을 하는 것, 음. 또는 좀 더 독학을 공부를 해서 어쨌든 학사 학위는 있는 거니까 음. 공대 쪽으로 대학원으로 바로 가볼까라는 게 두 번째 고민이고요. 음. 여기서의 장점은 학부로 편입을 하게 되면 제가 직장을 아예 그만두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계속 일을 하고 싶다 하면 임용을 다시 쳐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음.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는 이제 그것도 공부를 하고 쳐야 되는 거니까 조금 힘들고. 근데 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그 휴직을 하고 진학을 할 수가 있어요. 석사부터는.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다시 돌아갈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긴 한데 지금으로서는 사실은 돌아갈 생각이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이제 나중 일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아직 깊게 공부를 해본 적은 없는 거니까 그 뭐 그건 지금으로선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원래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진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가 원래 한 4월, 5월쯤에 네, 말씀하세요. 계속 고민만 하는 것보다는 일단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냥 취미 삼아서 공부를 해보자 하고 편입 공부를 시작했어요. 네. 그 편입 공부라고 하면은 과목이 미적분이랑 선형대수랑 일반 물리 이렇게 세 과목이에요. 연고대 같은 경우에는. 선형대수, 그다음에 물리, 또 뭐죠? 네, 일반 물리 그리고 미적분이요. 네. 그래서 지금 4월, 한 5월 정도부터 일이랑 병행을 하면서 퇴근 후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솔직히 말을 하면 너무 재밌거든요. 네. 근데 진도를 많이 나간 건 아니지만 지금 너무 재미있게 공부를 하고 있어서 더더욱이나 좀 전직을 빨리 하고 싶다 이런 의욕이 더 들 정도로 원래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 꿈이 있었는데 더더욱이나 다시 6년 만에 이제 다시 또 공부를 하니까 이게 또 너무 재미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그래서 저는 지금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사실 그냥 뭐 취업을 하고 싶다 또는 어떤 뭐 회사의 대기업에 뭐 취직을 하고 싶다 이거는 아니고 사실 그게 목표였다면 그냥 지금 공무원 일을 계속하면 되니까 저는 그냥 그런 것보다는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하고 싶은데 그게 어렸을 때부터 꿈은 항공우주공학 쪽 연구원이나 엔지니어 이쪽이긴 했어요. 그래서 음. 사실은 또 이제 또 고민인 게 그 또 만약에 대학원을 바로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또 고민인 게 만약에 대학원을 바로 갈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이런 그냥 혼자 독학한 실력 그리고 이 문과 학부로 그 상위권이 항공우주 대학원을 가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있고 가능하더라도 만약에 설카 쪽 항공우주 대학원을 가고 싶으면 연고대 전기전자나 기계공학으로 편입을 한 후에 가는 게 더 좋을까? 약간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고 있어요. 말이 좀 수서가 없었는데 정리 아니에요, 잘 아니에요. 되게 해주시면 재미있게 부탁드립니다. 들었어요. 되게 재미있게 들었고, 제가 궁금한 게 저를 어떻게 알게 됐어요? 일단 진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면서 막 대학원 이런 거 찾아보다가 유튜브로 알게 되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이 대학원을 만약 바로 간다면 또 독학을 하는데, 또 공학 쪽에 독학을 해야 되니까 그런 강의 찾아보다가 또 유니스터디에서 또 이렇게 겹쳐서 보게 돼가지고 또 음, 구독하고 카톡방 들어오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됐구나. 일단 혹시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 봐 여기 위에 보면은 지금 여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 디스코드라고 하는 채널인데 이거 여기 오시면은 여러분들 되게 재밌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다시 한번 링크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채팅창에. 그래서 한번 지금 오시는 김에 좀 들어와 보세요. 디스코드 링크로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다시 한번 제가 링크 좀 보내드릴게요. 잠깐만요. 그리고 제가 내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 이게 솔직히 좀 어려운 이게 진짜 어려운 멘토링이거든요. 이게 사실 그냥 진짜 너무 그러니까 뭐 남의 인생에 대해서 제가 뭐 왈가왈부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또 그럴 영향도 안 되고 깜냥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미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기는 해요. 근데 제 성격상 짬뽕이 좋아 짜장이 좋아 이러면은 그냥 짬뽕 먹어라 하는 성격이라 제가 제 스타일대로 얘기는 할 텐데 우리 ABCD님께서 너무 지나치게 그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냥 한 사람의 의견으로만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만 좀 먼저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괜찮겠죠? 네, 그럼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또 답답하게 또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하는 전 진짜 그게 의미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그 무슨 서머스쿨에서 무슨 뼈 수업을 들었는데 뼈를 좀 공부하려고 근데 뼈 수업 들었는데 교수님한테 질문했는데 와 나는 이쪽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나보다는 더 전문가면서 그런 얘기 근데 물론 이해는 돼. 원래 교수님들은 다
자기가 정확하게 아는 것만 제대로 전달하려고 하는 성격이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근데 저는 좀 제 성격대로 좀 얘기를 할게요. 일단 궁금한 게 몇 살이에요? 물어봐도 돼요? 예, 저 26살입니다. 예, 지금 저기 적혀 있는 걸 지금 봤어요. 그 다음에 26살에 직장 2년 차면은 진짜 빨리 하신 거거든요. 딱딱딱딱 학교 졸업하고 그 어렵다고 하는 시험도 바로 합격해가지고 이렇게 직장 하는 건데 만족하지 않으세요? 이 지금 직장 생활에 대해서? 공무원 생활에 대해서? 어, 그, 사실 여기서 되게 보람도 많이 느끼고 또 그러기도 하는데 그 보람이랑 제가 제 스스로를 약간 발전시키고 싶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랑 또 다른 거인 것 같아요. 근데 항공우주를 원래부터 하고 싶었어요, 그러면? 예전부터? 네네. 어렸을 때부터 그 나로 그냥 되게 너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초등학교 때부터 나로 발사하는 그런 거 보면서 꿈을 가지기도 했었고, 네. 근데 왜 그 힘들게 시험 공부하고 졸업하는 과정에서는 그때 틀지 왜 지금 와서 트시는 거예요? 그때는 항공우주에 대한 미련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부모님이 영향이 있었고, 음, 그래서 저도 그 당시에는 되게 설득을 당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기 싫었는데 억지로 갔다기보다는 그 문과로 진학을 한 게 음, 부모님께서 얘기를 하셨고, 저도 설득이 돼서 제 자발적으로 간 거긴 하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음. 그 어렸을 때부터 좀 느낀 건데, 제가 약간 작은 육각형 인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스로. 작은 그러니까 육각형 이게 존재? 네, 작은 육각형 인재 이게 약간 재밌네. 그 뭐든지 다 잘하는 그러니까 다 어디를 고루고루. 내두든 다 어느 정도는 잘하는데 진짜 그 최상위에는 못 들어간다 약간 이런 약간 저가 저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좀 저희 특이 케이스긴 한데 제 주변 환경에서 예를 들어서 저가 다녔던 중학교에서 그때 막 서울영재고만 9명을 갔었거든요. 제 음, 음, 학년에서. 음, 음. 근데 서울영재고 정원이 1년에 120명 정도니까 그게 되게 많이 간 건데 그렇게 제 주변에 진짜 영재들이 많기도 했고 음. 또 제가 있는 가족 중에 하나가 또 저보다 더 똑똑하기도 했고 약간 그래서 저는 제가 이 분야를 좋아하고 잘 그러니까 뭐 못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 연구나 그런 쪽으로 갈 거면은 그만큼 잘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그 중고등학교 때 어렸을 땐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미련을 버리고 그냥 현실적으로 부모님 말씀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해서 이제 공무원을 선택을 했는데 이제 직장을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또 주변 친구들을 보다 보니까 이게 꼭 그 반짝이는 상위 0.01%의 재능만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아니죠.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거를 하다 보면은 그냥 그걸로 그냥 길이 되기도 하는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늦었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하는 게 그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학교가 서울에 있는 학교예요? 아니에요. 아, 일단은 알겠고요. 본인이 생각하는 항공우주가 뭐예요? 무슨 연구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있으셨을까 봐. 여러 가지 분야가 있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거든요. 근데 네. 그냥 그래서 저도 많이 찾아보고 그냥 유튜브 영상 보고 이러고 있기는 한데 음, 그냥 지금으로서는 제가 사실 어느 분야를 정확하게 하고 싶다 이거를 잘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일단은 그냥 수학 공부하고 물리 공부하는 게 재밌다 요 정도지. 제가 네, 한번 그래서 네, 여기다가 검색을 해볼게요. 이거 써보시죠. 이거 네, 그래서 항공우주 분야 공학에 사실 영어로 하면 더 정확하긴 한데 에서의 연구 분야가 어떤 게 있는지 세부적으로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한번 써봤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렇게는 물어보긴 했는데 그냥 그거 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아직 공부가 깊지 않아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볼 건데 저는요 좀 현실적이거든요. 사람이 제가 긍정적이기도 하고 미래지향적이기도 한데 좀 보수적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런 네. 성격으로 제가
아, 그럼요. 원래 하고 싶었었던 거고 미련이 그렇게 있으셨고 작은 육각형의 역량을 갖고 계신 우리 인재님이신데 열심히 하셔가지고 연대나 뭐 편입하셔서 대학원 가면은 항공우주연구원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입 바른 소리긴 한데 이 맞아요. 현실적으로 그 되냐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로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를 들면 저도 이제 버클리에서 박사할 때 제 연구실에 있는 애가 나사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가 뭐 나사에서 일한다고 해서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아니에요. 연구 분야가 그런 거니까 간 거지. 그러니까 저도 나사라든가 뭐 우리가 스페이스X라든가 뭐 아니면 뭐 스타링크라든가 이런데 저도 스타링크에서 이제 자보4 같은 거는 아니지만 이렇게 뭐 매니저가 지원해 보라고 하고 막 이런 것도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그런 회사에 갈 수 있는지는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그런 알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쉽게 접근이 안 돼요. 우리 지금 ABCD님 여기 보시면요. 제가 우리 그 윤쌤한테 물어봤잖아요. 항공우주공학의 주요 연구 분야. 여기 보면은 1번이 공기역학, 2번이 재료, 3번이 추진, 4번이 제어, 5번이 시스템, 6번이 통신, 7번이 설계, 8번이 교통관리, 뭐 환경, 그다음에 혁신적 기술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요게 중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분야가 있어요? 감이 딱 잡히는 분야가 있어요? 그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약간 감이 잡힌다 그걸 네. 여쭈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딱 들었을 때 아, 이런 공부를 하는구나. 이걸 알아요, 혹시? 그냥 봤을 때 대충 이거는 기계공학 쪽이고 이게 음. 전기전자 쪽이다. 약간 요 정도는 감이 오는 것 같아요. 좋아요. 제가 지금부터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저는 ABCD님의 환상을 좀 깨주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생각하는 항공우주공학이 실제로 항공우주공학의 연구랑 다를 수 있어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구는 취미로 했을 때 공부하는 거랑 연구로 직장으로 연구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우리 아시잖아요. 뭐 그냥 취미로 하는 때는 되게 즐거운데 일로 하면 되게 재미없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 비슷한데 요 1번부터 7번, 10번까지 중에서 딱 봤을 때 요거 좀 관심 있어 하는 게 있으세요? 어, 물론 그 이게 4번이나 4번, 아니면은 4번, 6번이나 6번. 아니면 7번, 1번 요 정도인 거. 아, 1번도 관심 있어요? 네. 아, 그러면요. 1번이 가장 먼저 나왔으니까 요 1번 볼게요. 뭐 공기역학 이런 거 뭐 아음속, 초음속, CFD 뭔가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오케이. 근데 뭔지는 아세요? 에어로다이나믹스가? 그, 몰라도 되는 거예요. 뭐, 자, 지금 제가 막 쪽팔리게 하고 막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이런 걸 얘기를 직설적으로 해야지 우리가 얘기가 되니까. 예. 아니,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비행기에서 뭐 공기가 뭐, 그냥 막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그 잘하셨어요. 양력이나 이런 것 계산하는 거랑 그 빠른 속도에서 유체가 어떻게 흘러간지 이런 것. 맞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되게 잘하셨고요. 제가 그러면요. 한번 연구실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쨌든 본인이 항공우주공학으로 학부를 졸업해서 회사를 가면요. 그냥 사업부에서 일하는 회사원이랑 똑같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항공우주공학의 대학원까지 가서 연구원이 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럼 결국은 최종 골은 어떤 연구실에서 박사학위라든가 석사학위를 따셔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네. 그 연구소에서 무슨 연구를 하는지를 알면은 대충 내가 이런 공부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간접 경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에어로다이나믹스에 대한 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나중에 어차피 디스코드 들어와 계신다고 하니까 여기 보신 다음에 Search Lab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Search Lab. 여기서 에어로다이나믹스, 그러니까 미국으로 찾을게요. 미국에서 에어로다이나믹스. 그냥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아요. 근데 항공우주공학은 미국이 너무 대단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모든 나라가 지금 그래요. 중국 아닌 미국인데 미국이 더 지금 항공우주공학은 잘하니까 항공우주공학을 평생 업으로 하고 싶으시면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게 나니까 저는 미국에서 하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할 거고 에어로다이나믹스 그 다음에 뭐 슈퍼소닉 제가 좀 이따가 항공우주 채널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CFD 관련 그다음에 에어로스페이스 연구실을 찾아주세요. 이러면은 우리 윤쌤이 연구실을 찾아줄 거예요. 근데 한번 볼게요. 지금
채팅으로 홍석 씨가 에어로스페이스 하시냐고 물어봤는데 이분이 에어로스페이스 연구를 실제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볼게요. 어떤 질문이 나오는지. 이거 보셨어요? 에어로스페이스? 이 채널? 들어가서 한번 대충 보긴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막 가슴이 떨리고 두근두근거리고 막 재밌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뭔 개소린가 싶으면요. 그 진입장벽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난 그렇다고 해서 본인이 역량이 부족하다든가 그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꿈을 포기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지금 본인이 갖고 있는 너무 좋은 직장,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환경, 여러 가지의 기회비용을 다 버리고 이거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스토리냐라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자, 저도 그게 저는요. 여기도 이런 영상도 한번 보세요. 뭐 무슨 천재들, 저는 이런 거 영상 보면서 나사가 천재들만 가는 곳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미국으로 가라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해서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보면요, 저는 되게 현실적으로 얘기했거든요. 한번 꼭 보시고요. 사실 영상 다 봤어요. 그렇죠. 제가 아마 절대로 쉽게 막 하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볼게요. 여기 보면은 뭐 MIT 게스트처빈 이러면서 지금 교수님이 나왔는데 이 교수님을 이게 지금 이름이 안 나와서 그러니까 링크가 안 나와서 에드워드 그레이처라고 하는 근데 이거는 지금 풍동이 아니니까 제가 스탠포드 에어스페이스 컴퓨팅 랩을 한번 볼게요. 그냥 스탠포드 보통은 이게 링크가 나오는데 오늘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이 랩을 제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 도대체 무슨 공부를 하는지를 좀 봅시다. 뭐 스탠포드의 에어스페이스면은 뭐 당연히 탑스쿨이니까 좋겠죠. 에어스페이스 컴퓨터 랩을 들어가 볼게요. 그럼 지금 프로젝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ongoing 프로젝트에서 쭉 있는데 무슨 뭐 모델링 컨저베이션 러 해가지고 한번 볼게요. 무슨 연구를 하는지. 컨텐트가 아예 막히는구나. 여기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도 얘네 자체에서 막아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실 CFT는 여기서 볼게요. 제가 뭐 여기 지금 뭐 이렇게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쭉 나오죠. 여기서 리서치를 보고 싶은데 되게 안 나오네. 그냥 제가 찾을게요. 그냥 아무나 하나 찾을게요. 우리 그 김홍성님이 계시니까 텍사스 UNM으로 한번 보죠. A&M이구나. 죄송합니다. 여기에서 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링 한번 볼게요. 그냥 제가 보고 검색할게요. 이거는 그냥 보고 검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디스코드에서 계속 얘기 나누니까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면 되고요. 리서치에서 센트럴 랩이라든가 여기 보면은 쫙 나오는데 관심이 있는 게 물론 뭐냐 대충 딱 봤을 때 CFD 이런 걸 관심 있다고 했으니까 CFD로 좀 검색을 해볼게요. 여기 보면은 레이저 다이그노스틱 하이스피드 컨버션이라든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 교수님 한번 볼게요. 뭐 하시는 분인지. 그래서 랩 웹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오스틴이셨군요. 우리 홍성님은 일단 볼게요. 그래서 쭉 있고요. 뭐 이제 베스트 어워드 있고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논문이에요. 논문을 봐야 얘네들이 무슨 연구를 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좋아요랑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Hydrodynamic Modeling and Experimental Validation of Psychological Propeller in Translation Motion 이런 거를 좀 하셔야 뭔가 항공 우주 비슷하게 우주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는 뭐 보겠는데 이거는 이제 뭐 사이클로이크 프로펠러니까 좀 다른 거긴 한데 어쨌든 UAV 쪽이에요. Universal 뭐 이런 그 UAM 비슷한 걸까요? 뭐 이게 UUV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딨지? Unmanned Underwater Vehicle이니까 이거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뭐 항공 우주라기보다는 이런 배겠네요. 배라서 이렇게 보지 말고요. 딴 걸 찾아볼게요. 슈퍼소닉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되게 그런 걸 많이 하는 시간이 좀 원래 걸려요. 혹시 그 홍석님이 소개시켜준 분들을 좀 볼게요. 그 UT 오스틴의 추진체 데이비드 골스튼 교수님 좀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걸 딱 봤을 때 막 가슴이 뛰고 해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좀 들면 좋은데 쉽지가 않아가지고 왜 이렇게 웹사이트가 다 좀 아쉽니? 이거는 에로 메카닉스 리서치라고 되어 있고 저는 여기에서 이건 리서치 센터라서 랩을 찾아서 가야 될 것 같거든요. 랩을 보면은 플로우 필드 랩 뭐 이런 걸로 한번 볼게요. 이런 거 한 번도 보신 적 없으시죠? 그 외국 사이트는 들어가 본 적 그쵸? 없는데, 네. 근데 이게 이런 거를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다 보여드리는 이유가 이걸 또 봐야 본인이 이렇게 보면서 따라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네. 거고 나중에 인터넷에 어차피 다 올라가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되잖아요. 스칼라국에서 제가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구글에다 치고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논문을 보면요. Physics of Unsteady Cylinder Induced Shock Wave Transitional Boundary Layer Interaction 이런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논문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보니까 언스테디한 실린더 형태로 인듀스드 되어 있는 샥웨이브 충격파와 그 전이 경계층의 상호작용을 보는 연구인데 이런 걸 보면은 하실 수 있으실까요? 이렇게 실험해서? 하고 싶다는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실험해서 근데 이거 실험이니까 괜찮긴 한데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면요 윤쌤한테 복사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에스크라고 하고요 잘 시간이 없으니까 아래의 논문을 알기 쉽게 최대한 자세하게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한 다음에 링크만 붙이면은 나름대로 요약을 좀 해주거든요 근데 제가 이걸 자꾸 시간을 내서 좀 보는 이유가 이게 우리가 할 수 있으려나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결국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인 물리부터 유체역학부터 해서 배워야 될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 것들을 기획비용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이런 걸 하실 수 있을지 이건 그나마 좀 이론이 아니라서 오히려 실험이라서 괜찮은데 CFD 같은 경우는요 더더욱 좀 여기는 CFD가 없는데 아까 뭐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얘기하셔가지고 여기 뭐 컨트롤 한번 볼게요 클로즈 룹 컨트롤 오브 unstarted 뭐 이런 아이솔레이터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금 이게 같이 보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다 봐야 돼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하나씩 눌러보고 다 보는 게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좀 막 논문이 있는데 이건 좀 피규어가 좀 별로 안 좋네 제가 이쪽 분야가 좀 아니다 보니까 제트 플레임 이런 거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있는데 막 요런 식들 나오면서 막 보는 건데 이게 지금 풀 액세스가 안 나와서 좀 그래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알고 싶으면은 링크를 한 다음에 아래의 논문을 요약해 주세요 이러면 이제 기다리는 동안 나오겠죠 아직 안 나오면은 뭐 다시 하면 되는 건데 자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지금 좀 쭉쭉 파면 연구실을 봤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좀 해봐서 저는 이거를 하려면요 만약에 1번 학부 편입을 하는 조건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학부 편입 시나리오로 그럼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학사하고 공부도 꽤 잘하실 거니까 뭐 학부 편입이 된다고 쳐볼게요 그럼 3학년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2020 한 번에 붙으면 2025년도일 거예요 이때 3학년이 될 거고요 2026년에 4학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대학원을 꿈꾸시고 계시니까 2027년부터 2028년까지는 석사를 하실 거고요 물론 석박 통합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아마 석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미국으로 가든 뭘 하든 간에 어쨌든 만약에 이제 미국으로 간다
뭐 정말 시나리오가 이렇게 돼서. 그래서 2029년도부터 9, 0, 1, 2, 3, 4 하던 2034년 이때 이제 박사를 취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포스닥이라든가 연구원으로 가겠죠. 그럼 이제 본인이 실제로 항공우주연구원으로 만약에 진학이 제대로 됐을 때 실제로 직장 생활이라든가 어떤 커리어 시작이 되는 게 2035년이에요. 그럼 지금이 2024년이니까 11년 뒤. 그러니까 지금 나이가 37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는요. 제가 지금 37살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본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도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뭐 그렇게 불이익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이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그렇죠? 근데 지금 난류 비의 혼합 제트 화염에서 스칼라 솟산율과 뭐 이런 게 나왔는데 이걸 왜 연구하는지도 잘 모르겠지만 보면은 뭐 크립톤, 유도 형광, 최적 분율, 레이놀즈, 연료의 어떤 이런 화학 기호식, 스칼라, 최대값, 확률 밀도 함수 이런 걸 딱 보실 때 다 모르시지 않으세요? 단어들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지금 빌드업을 하셔야 되는데 요 안에 끝날 수 있다고 쳐도 37살이에요. 저는 늦었다고 보는 나이는 아닌데 본인이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37살, 8살, 9살 때쯤에 뭔가 커리어가 시작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당이 되시겠어요? 네. 그러면은 도전 한번 해보셔도 돼요. 근데 쉽진 않을 거예요. 특히 유체나 항공우주는 기계과 내에서도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기다리는 동안 또 물어볼게요. CFD나 뭐 유체, 뭐 에어로다이내믹스 그리고 CFD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나믹스라는 과목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어떤 것을 배우는지, 어떤 선수 과목이 있는지 최대한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윤쌤이 쫙쫙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나 이런 그러니까 피지컬한 문제로 봤을 땐 그렇게 큰 문제 아니고 솔직히 본인이 40살이다 뭐 50살이다 이래도 저는 하라고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환갑 넘어도 박사학위 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회비용이라든가 본인이 이제 뭐 20대 후반, 30대 초반으로 갔을 때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이 이제 생기거든요. 뭐 결혼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런 것들 다 감당하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고요. 어쨌든 이런 거를 하려면요. 공기역학은 유체의 기본 특성이고 뭐 물리학, 미적분학, 선형대수, 유체역학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요. 전산유체역학에서는 수치 해석적인 것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유한요소법, 모델링하는 방법, 그다음에 상용 툴 같은 것도 좀 아셔야 되고 연력학, 수치 해석, 프로그래밍, 선형대수, 편미분 방식 이런 거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산더미기는 해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이런 것들 다 알고 싶고 진짜 하나 하고 싶다고 하면은 시작하시면 되는 거고요. 근데 저는 쉽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정말로. 아마 쉽진 않을 겁니다.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요.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전자전기나 이런 데로 편입을 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바로 대학원을 가면요. 네. 문제가 배첼러 디그리가 엔지니어링이 아니잖아요. 이공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이쪽 분야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아, 석사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편입을 하면요. 본인이 지금 문과 쪽에 이미 학위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편입을 하게 돼서 또 학위를 취득할 테니까 듀얼 디그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 전공도 아니고 그냥 듀얼 디그리가 되는 건데 그러면은 얘는 되게 특이하고 되게 재밌는 이력을 갖고 있네 정도로 느껴질 것 같은데 만약에 시나리오 이렇게 되는 거죠. 본인이 이제 문과 쪽에서 학위를 하나 갖고 있고 어떻게 뭐 저는 대학원 그러니까 교수님이 대학원도 안 받아줄 것 같긴 한데 만약에 받아준다고 했을 때 마스터를 갖고 있어요. 안 받아줄 것 같아요 교수님이. 쉽게 설득하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첫 번째 시나리오
학부 편입을 해서 하면요. 듀얼 디그리를 갖고 있고 석사, 박사를 해서 하면은 37살이 되는 거니까 이게 그나마 이런 어려운 과목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그냥 차근차근히 하면 되는 건데 아까 두 번째 질문 그러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예상했 그 질문 있잖아요. 본인이 하고 싶었던 것 중에 그 학사학위가 있고 있으니까 그냥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한다. 그럼 이거의 문제가 뭐냐면요.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요. 석사를 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험을 보고 가는 게 아니라 교수님, 즉 지도 교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당연히 어드미션 커미티, 그러니까 학교의 어떤 입학에도 합격을 해야 되지만 잘 이제 통과를 해야겠지만 에도 잘 통과를 해야 하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항공 우주공학에서도 본인이 하고 싶은 특정 연구 분야를 연구하고 계신 지도 교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랩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의 CV를 딱 봤더니 약간 문과 대학 학사학위가 있어요. 그리고 막 공무원이었어요. 이러면은 선입견은 없겠지만 뭐 본인이 뭐 못한다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연구나 학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엄청 생기겠죠. 연구나 이런 학업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러면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거예요. 네가 진짜 하고 싶으면 내 수업을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그 수업에서 네가 시험을 봐서 네가 패스를 하면 내가 너의 입학을 고려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거예요. 아마. 네, 네, 그렇죠?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유한요소법이라든가 뭐 CFD 수업을 하는데 네가 이 수업에 들어와서 한번 청강을 해서 이 청강을 했을 때 잘 패스를 하면 내가 널 받아주겠다.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건데 이런 제안 자체도 안 될 겁니다. 근데 제안을 할 텐데 그 CFD를 수업을 만약에 제안이 왔을 때 배워야 될 게 아까 지금 보면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이 과목들. 이걸 다 공부해야 돼요. 그럼 이거를 아마 본인 스스로 독학으로 다 공부하는 건 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 대학원으로 바로 진학하는 거는 쉬운 옵션은 아닌 것 같고요. 우주항공 담당님께서 실질적인 CFD 프로그램에 익숙해질 수 있는 거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은 항공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론을 아셔야 되거든요. 그냥 취미로 CFD를 돌리고 싶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익숙해지는 것도 중요한 건데 저는 일단은 이론을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유체역학도 지금 뭔지 모르고 공학수학도 뭔지 모르고 선형대수도 잘 모르실 거고 그렇잖아요. 안 배우셨을 거 아니에요. 문과에서는. 그렇죠? 네. 지금 근데 혼자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이제 편입 시험 때문에 하는 건데 뭐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얼마나 관련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연대에서 공부한다고 하는 게 물리학이랑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저는 연고대 전기전자 기계공학으로 편입을 하는 게 맞아 보여요. 왜냐면 어차피 그런 공부를 한 사람이 붙을 수 있는 거고 본인이 그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으면 어쨌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이 알고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거고 3학년 4학년 동안 열심히 관련된 공부한 다음에 대학원 준비를 하는 게 맞을 거고 37살에 된다고 하는 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엄청 늦은 나이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학부 편입에 대한 시나리오가 조금 더 그럴싸해 보여요. 제 입장에서는. 네, 이해가 되시죠? 요게. 네, 네. 근데 사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그냥 저도 사실 당연히 대학원 바로 진학하는 거는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서 애초에 고려를 안 했는데 제가 이 진로를 고민하게 되면서 그 블라인드 직장인 앱에 제가 음, 가고 싶었던 카이나 뭐 항우연이나 이런 회사 이렇게 태그해서 질문을 올렸더니 사람들이 생각 외로 대학원에 그냥 바로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냐 이렇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가능한가? 약간 해서 근데 그것도 가능한지도 제가 모르니까 그래서 그것도 여쭤봐야겠다. 그래서 오늘 여쭤본 거긴 하거든요. 블라인드를 그 믿어요?
아닌가요? 아니 난 이해를 못 하겠어. 자기 진로에 관한 거를 결정하는데 커뮤니티에 답을 질문 올려서 그 사람들이 답변해 주는 걸 믿어요? 난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아니, 그 사람이 뭔 줄 알고요? 그 사람이 뭐 본인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익명으로 그냥 카이 다니는 사람이 쓰시려는 건데 그게 뭐 진심인지 장난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난 그런 걸 믿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대학원에 가도 되지 않냐? 뭐 갈 수 있겠죠.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시나리오대로 될 거예요. 교수님이 안 받아주실 겁니다. ABCD님을. 네. 그러니까 만약에 교수님이 받아준다고 해서 서바이브를 하면 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교수님이 안 받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까처럼 이제 받아주려면은 어떤 전제 조건을 거실 겁니다. 근데 그 전제 조건을 패스하는 게 학부 2년 가는 것만큼 빡셀 것 같기도 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는 학부가 공과대학이 아니고 대학원이 공과대학으로 문과에서 이렇게 탁 트랜지션이 되는 경우라면 특히 우리나라 같이 학벌 아직도 그걸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에서 문화에서는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뭐 좀 어려운 뭐 좀 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나이브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게 무슨 뭐 여행 계획 짜는 것도 아니고 인생 10년을 지금 다시 잡고 가야 되는 건데 전 블라인드 말 믿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안 믿습니다. 블라인드 이런 거. 네네. 저도 그래서 그냥 왜 그렇게 얘기하시지? 그럼 가능한 건가 해서 여쭤봤는데 그 교수님 그 조언 잘 받들어 일단 네, 아니 뭐 그러면 그러니까 제 의견인데 뭐 그런 거고요. 뭐 근데 되게 성격이 좋으시네요. 이런 거 얘기를 제가 좀 세게 했는데 되게 잘 뭐 방송이라서 그런지 되게 잘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아, 성격이 저야말로 좋으셔가지고 뭐라도 잘하실 것 같기는 해요. 진짜로 육각형 인재가 맞나 보네요. 꽉 찬 육각형 인재인 것 같은데요. 보니까 어 그 쉽진 않습니다.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리고 수학이요. 이런 수학, 과학, 역학 이게 취미로 하면 재밌어도 진짜 깊게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진짜 어렵거든요. 잘하실 맞아. 텐데도 쉽지 않을 거예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학부부터 다시 시작하는 게 얼마 안 걸려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으시면 꼭 연대나 고대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뭐 어느 학교가 되든 간에. 근데 휴직이 안 되나요? 대학원으로, 그러니까 학부로는 휴직이 안 되나 봐요. 2년이라고 해도. 네네. 네. 그냥 아예 그냥 다시 임용 뭐 본시나 뭐 아니면 다른 그 뭐 그런 공무원 시험을 다시 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려면? 네네. 그, 학부는 아예 안 돼요. 그 석사부터만 휴직이 돼요. 근데 그거 기회비용이 좀 크긴 하네요. 네. 꼭 항공우주대학원을 통한 연구원이 돼야 돼요? 관련된 일을 그냥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뭐 그게 만약에 제가 근데 실제로 공부를 해보다가 이게 생각했던 게 아닌 것 같다 할 확률도 사실 크잖아요. 음. 그러면은 관련된 일을 다시 하거나 또는 그냥 제 원래 직장으로 다시 도전을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있는 직장도 나름의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은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다시 시험을 처음에 여쭤봤잖아요. 본인의 일에 대해서 행복하냐고. 근데 본인이 굉장히 자긍심도 갖고 보람도 찬다고 하셔가지고 저는 조금 진로나 이런 것에 있어서 좀 창의적일 필요도 있다고 보는데 극단적일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잘 하고 계신데 그걸 그만두고 막 편입까지 해가지고 대학원부터 해가지고 다시 연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적절하게 연결시키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되게 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 근데 혹시 제가 언급을 하면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때만 뭐 삐 처리해 주시거나 이런 게 되나요? 굉장히 제가 힘들긴 한데 얘기를 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알겠습니다. DM으로만 알려주세요. 예, 음. 어쨌든 근데 사실 제가 보람도 느낀다고 하고 했지만 이게 그 솔직하게 말을 하면 이 학교가 얘기를 해버렸네. 그 학교가 힘들다 이런 거는 아닌데 음. 그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다 이거는 아닌데
가, 일을 하는 게 힘들기는 해요. 그러니까 막 그치. 그런 사람들이 막 뉴스 기사에서 보는 그런 상황이 네. 힘들다 이거보다는 그냥 저랑 안 맞아서 이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는 할 것 같아요. 예,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아까운데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되나? 좀 진로를 좀 더 좋아하는 거를 하면서 지금 하는 것도 잘 하고 이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영재교육 쪽이나 이런 쪽으로 뭐 해서 제가 그런 분야를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이공계 쪽을 가르치는 쪽으로 약간 하는 것도 생각을 음, 많이 해보긴 했는데 확실하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제가 하고 싶은 거지 남에게 그걸 하는 거는 약간 그거는 다 다른 것 같기는 해요.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교수님께서 막 이런저런 얘기 이제 해주시면서 이런 거 이제 할 수 있겠냐, 알고 있냐, 이런 걸 보면서 심장이 뛰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보면서 너무 되게 재밌어 보이고 심장이 좀 뛰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요? 근데 그,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또 진짜 직접 해보면은 또 그 길이 아닌, 생각했던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지금 제 제가 생각한 거랑 다르니까. 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게 항공우주는 아닌데 제가 왜 좀 창의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지를 좀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은 이제 막스 플랑크에 온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클러스터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그랬던 거거든요. Matter of Activity. 이거는 사실 항공우주의 예가 아니라 디자인과 과학, 엔지니어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론 본인이 하는 일이 문과 쪽에서도 또 어떤 건지는 잘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미술, 예술 이런 거랑 과학은 멀어 보이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거를 적절하게 융합하면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꼭 경험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 클러스터에. 그래서 제가 베를린에 온 거예요. 베를린이 이런 걸 잘해요. 이 베를린에 있는 건데 제 교수가 그 담당 디렉터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요 클러스터 안에 이제 멤버가 곧 될 예정이라서 제가 그래서 막스 플랑크에 온 것 중에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한데 이걸 보면요. 이게 좀 그 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다 인류학, 인문학 하시는 분들이에요. 네. 막 예를 들어서 뭐 유로피안의 어떤 이런 그러니까 뭐냐면은 제가 막 설명회 같은 걸 들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인류의 어떤 지역에서 이런 뜨개질 같은 거 하는 문화를 연구한 인류학자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과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텍스타일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어떤 이렇게 직물 같은 것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학자와 과학자가 같이 협업을 해서 융합 학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거기서만 네.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과학이랑도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는데 거미가 거미줄을 만드는 거랑 연결을 시키고 아니면 이렇게 아키텍처 하는 여기 보면 지금 꼬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다 그 텍스타일 위빙 스트럭처 이런 거, 오븐 스트럭처 이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해 가지고 여기 뭐 파이버 이런 식으로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요런 어떤 인류학자라든가 그런 어떤 문화를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과 그다음에 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그걸 또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박물관에 전시도 하고요. 이렇게 논문도 쓰고요. 심지어는 VR 같은 걸 만들어서 이렇게 서스테이너블 퓨처 이런 것도 만들고요. 이분이 저희 연구실에 있는 분인데 과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같이 코웍을 하면서 연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지금 요게는 안 나오겠지만 이 디자인 랩 같은 걸 보면은 사람들이 VR 같은 걸 써가지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막 연구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을 거예요. 이거는 지금 재료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과학이라든가 하는 융합인데 저는 조금 사람들이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너무 1차원적인 것 같아요. 항공우주를 좋아할 수 있어요. 저도 항공우주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뭐 솔직히
비행기 같은 거 날아다니는 거 보면 저도 가슴 뛰고 우주선 막 스페이스X에서 막 이번에 갑자기 스타쉽 같은 게 착륙 성공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도 막 라이브 보면서 막 너무 흥분되고 막 그래요. 근데 그 흥분되는 거랑 그 분야에서 내가 실제로 일을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른 얘기예요.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우리 연구실에서 하는 건데 나무 껍질 같은 거 잘라가지고 만드는 검충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융합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감히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게 항공우주일 수도 있고요. 항공우주에서 연관된 어떤 그런 공기역학이라든가 재료의 특성이라든가 아니면 설계라든가 이런 회로라든가 뭐 이런 거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랑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일과 잘 연결한 뭔가 새로운 어떤 분야를 창출하기 위한 생각을 좀 더 해보는 것도 좀 되게 의미가 있고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찾아보면 더 좋겠지만요. 참 네. 말이 어렵죠. 에이, 될지 모르겠네. 어, 이런 되게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쪽은 이제 개척해야 되는 분야니까 이미 있는 그런 제가 창의성을 발휘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겠죠. 아니 근데 뭐 꼭 그런 거라기보다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뉴스로 한번 찾아볼게요. 혹시 이게 뉴스에 MIT 미디어 랩이 그런 걸 많이 하잖아요. 어, 이런 거를 스스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시고 좀 검색을 해보셔야 돼요. 저는 뉴스로 지금 검색을 하는 건데 한번 볼게요. 그다음에 이런 것도 좀 계속 검색하면서 보셔야 되고 저는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굳이 학부 편입을 안 하고 휴직을 한 상태에서 대학으로 가실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포인트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본인이 항공우주연구원으로 그냥 아싸리 간다고 하면은 그냥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학부 편입부터 시작해서 하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너무 기회비용이 크니까 적절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찾아서 생각보다 진짜 많이 쓸 수 있거든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뭐 싱가포르,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서 되게 많을 거예요.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게 본인이 이제 이런 게 이제 꼭 그러니까 항공 우주여도요. 솔직히 이게 항공 우주에서 쓰이는 과학이 있고 이게 예를 들어서 뭐 건축물에 쓰이는 과학이 있고 아니면 뭐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거에 쓰이는 과학이 있고 이게 결국은 한 쪽으로 가다 보면 똑같이 만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궁금한 게 혹시 그냥 과학을 좋아하시는 건 아닌지 꼭 그게 항공우주공학이어야 되는 이유는 또 있으세요? 어, 과학을 좋아하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과학의 여러 분야들 중에서 이름을 들었을 땐 항공우주공학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좀 가슴 뛰는 일이긴 한데 과학을 음. 좋아한다라는 게 조금 더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이거 본인이 굉장히 잘 치밀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항공우주공학을 좋아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약간 과학이랑 수학에 대한 미련이 남았을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네. 그러면은 오히려 융합학문이 꼭 항공우주공학은 제가 죄송하지만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서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이게 잘 찾아보면요 이런 융합하는 게 되게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연구실을. 그러니까 윤쌤한테도 막 물어보시고요. 요즘 또 인공지능이랑 뭐 이런 것도 다 결합해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연구를 많이 하는데 이런 랩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교육적인 측면이라든가 문과적인 소양을 잘 활용하면서 과학적인 것까지 살짝 대학원에 가미를 한 새로운 연구를 하는 그런 인재로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바로 학부하실 필요 없이 석박 통합으로 PhD 프로그램을 바로 가서 박사 따시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거 보면 이제 Physical and Digital Interfaces and AI Foundation 뭐 이렇게 해서 좀 나오는데 조금
그림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은데 잘 안 나오네. 모르겠어요. 막 이런 오히려 보면은 아니, 그림이 좀 안 나와서 좀 별로다. 스마트 인 싱가포르 아까 봤던 거잖아. 이런 것들은요. 물론 저도 이거 봐야겠지만 되게 프로그램이 많아요. 좋은 학교들 잘 찾아보면은. 그래서 좀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다 하나하나씩. 펠로십도 많거든요. 이런 거는. 뉴스 이벤트 좀 있나? 혹시 펠로우십이 뭔가요? 아, 이거는 장학금이에요. 아, 장학금 줄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융합 관련된 게 많거든요. 잠깐만요. 다시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미국 이거 되게 어려운 멘토링이에요. 저도 지금 되게 조심스럽게 하는 건데 솔직히 제가 일까지 그만두면서 편입하라고 할 자신이 없어요. 전 진짜 그런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하라고 하겠는데 저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절대. 저라면은. 그러니까 그 선택은 안 해요. 지금까지 그 자리에 오기 위해서 본인이 썼던 등록금이며 그 시험을 보기 위해서 힘들게 했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생각해 봤을 때 그냥 갑자기 마음 확 바뀌어가지고 그 퇴사하고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근데 진짜 잘 찾아보면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랩이 잘 안 나오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휴직하면서 알아볼 수 있는 대학원이 좋아 보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항공우주공학을 얘기를 하긴 했지만 항공우주공학에 가슴이 뛰는 게 아니라 과학과 공학과 수학이나 이런 것에 가슴이 뛰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적절하게 본인의 전공을 융합해서 할 수 있는 대학원을 잘 찾아서 그 프로그램에서 석사나 박사까지 한 다음에 돌아오면요. 본인은 학교에서 일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일하는 그 깜냥 그 자격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 더 좋은 더 뭐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더 많은 곳에서 본인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일을 하게 되실 거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카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대학원을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 좀 아닌 것 같지만 항공우주공학을 바로 시작하기 위해서 대학원을 간다 이건 아닌 것 같지만 적절한 PhD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유학을 가는 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학이라기보다는 연구를 하는 건. 네. 이게 베를린의 하나의 예예요. 베를린의 이게 되게 경쟁률 빡세요. 참고로 얘기하면 이거 들어가려고 막 전 세계에서 막 다 지원했는데 잘 안 되고 그러거든요. 이게 보면요. 이런 게 융합 중에 그러니까 저 베를린에서 이거 연구하는 거 보고 진짜 너무 경험해 보고 싶어 가지고 왔는데 너무 좋아요. 사람들도 너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꼭 과학만 알아도 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융합이거든요, 말 그대로. 뭐 자꾸 이것만 보여드려서 좀 죄송한데 위빙 하나만 더 보여드릴까? 이것도 박테리아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랑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이 이런 연구를 한다고 해서 아예 생명 쪽만 파는 게 아니라요. 생명 쪽 하는 사람이 있고 본인이 하는 역할이 있고 이게 같이 코워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새로운 필드를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뭐 머쉬룸이라든가 바이오필름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걸 연구하는 거죠. 네. 이런 거를 잘 찾아보시면 이런 것도 다 AI 들어가고 머신러닝도 다 들어가고 VR 들어가고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다 들어가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수학도 들어가요. 이것도 어쨌든 수학적인 문제를 푸는 거거든요. 컨셉추얼 워크 해가지고 이렇게 매스매틱스 브레이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게 본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도 교수가. 근데 본인이 하는 어떤 그런 인문학적 소양을 이용해서 같이 해서 이쪽으로 박사를 따면 아예 진로가 바뀔 수가 있죠. 본인이 미련을 가졌던 과학이랑 공학을 만족시키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굳이 막 과학이가 항공우주여야 되겠다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논문도 이렇게 다 볼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저는 시간을 들어서라도 좀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눌러보면서 보여드리는 게 전 왜냐면 학생들이 이런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교수님들이 이런 거 안 가르쳐 주나 봐. 그래가지고 잘 모르는데, 이게 이제 논문이 나왔던 건데 indirect speech acts에 대한 cognitive features인데, 이거는 뭐 이제 이것도 완전히 문과적인 내용이잖아요. 이런 것도 같이 연구를 하는 거죠. 저는 뭔지도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문과 연구긴 하네요. 조금 관련된 걸 좀 찾아보고 싶은데. Transfer knowledge from weaving to mathematics in 17th century. 이건 뭐야? 책인가? Modeling and concrete and abstract concept with the braid deep neural. 이런 것도 논문을 막 요즘 핫한 이런 것도 이제 책으로도 다 쓰고 이러니까 보면서 이런 연구를 하면 진짜 오히려 더 새로운 되는 거죠. 이렇게 융합이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다 해서. 그럼 이제 윤쌤 이용해서 이런 것도 보면 되죠. 오히려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항공우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요. 뭐 항공우주를 좋아한다는데 제가 그걸 말릴 이유는 전혀 없는데, 또 제가 이렇게 영상 만들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물어볼 거예요. 막 얘기할 거예요. 뭐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냐. 근데 절대 아닙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예, 근데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여러 가지를 좀 보여드렸는데 아무쪼록 좀 도움이 됐기를 좀 바라고요. 혹시 뭐 더 추가로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더 많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약간 고집이 센 게 객관적으로 맞긴 한데, 그래서 그런 건지, 약간 제가 좀 이쪽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오랫동안 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지금 이 공무원이라는 직을 내려놓는 게 그렇게 큰 기회비용이라는 생각이 안, 이게 큰 기회비용이 객관적으로는 맞는데, 그냥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거든요, 주관적으로는. 아, 근데 이거는 그렇구나. 좀 제가 너무 현실적이지 못한 생각을 가진 걸까요? 네, 저는 제 성격이랑 달라요. 저는 예. 그 학부 나오고 시험까지 붙어서 공무원으로 2, 3년 차 일하고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새로운 거를 해야지라는 마음을 쉽게 가질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하면은. 그리고 본인도 지금은 막 가슴 떨리고 새로운 걸 할 마음에 흥분이 돼서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최악인 경우로 만약에 막 편입 시험을 했는데 막 불합격하고 애매하게 학교 그냥 들어가서 졸업했는데 뭐 취업도 안 되고 막 이러면은 진짜 후회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본인이 좋아야 되거든요. 이게 본인이 둘 중 하나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은데, 저 같은 경우도 애플에서 오퍼 받았을 때 애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애플을 포기를 했죠. 그리고 그냥 포닥을 왔잖아요. 어, 후회를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포닥하면서 연구 안 되고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냥 애플 갈 걸. 미국 요즘 너무 좋잖아요. 미국이 전 세계의 서울이에요, 지금. 그냥 넘사벽이에요, 넘사벽. 이 전 세계에 미국만 잘 나가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 제일 좋은 실리콘밸리 한가운데서 애플 본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유럽에 오고 한국에 오고 이렇게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후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왜? 저는 연구를 하고 싶었지 회사에서 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회사에서 일해보니까 더더욱 그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애플이라고 하는 직장, 미국이라고 하는 삶이 너무나 좋은 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후회가 없거든요. 근데 본인이 정말 뭐 항공우주가 좋고 난 이걸로 정말 다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 수 있겠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후회가 될 텐데, 그 후회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죠.
본인이 뭐 감당할 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뭐 없다고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게 인생인 거고 그게 뭐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저는 마치 느낌이 이런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피겨를 해가지고 피겨 스케이트 선수가 되겠다라는 느낌인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막 스케이트 탈 때마다 너무 막 가슴이 뛰어. 막 너무 행복해. 막 그냥 빙상 그 빙상을 막 이렇게 쫙쫙 나가면 막 스트레스도 풀리고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30이 좀 넘긴 했지만 피겨 선수가 해볼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운동 선수가 돼볼까 이런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진 않겠지. 뭐 하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솔직히 말이 안 되잖아요. 운동 선수는 어렸을 때 해야 되는 거고 나이 다 늙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약간 그 느낌도 있어요. 항공우주라고 하는 게 진입장벽이 그만큼 높아요. 운동 선수가 되는 것만큼 항공우주공학자가 된다는 거가 진입장벽이 많이 높아요.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본인이 노력을 하시고 도전을 하셔야 될 겁니다. 뭐 할 수 있겠다 싶으면 할 수 있죠. 근데 쉽지는 않으니까 차라리 저는 그것 말고 차선책으로 좀 더 재밌는가. 결국은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 첫 번째는 본인이 그동안 공부하고 싶었는데 하지 못했던 어떤 이과 혹은 과학 관련된 어떤 공부에 대한 갈증, 어떤 지식에 대한 갈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좀 적어야겠다. 제 나름대로 판단에는 과학이라든가 공학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수학 관련한 어떤 지식에 대한 갈증 또는 갈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아쉬움으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재 직장이 분명히 만족스럽고 보람된 건 알겠지만 어쨌든 현 직장에서의 아쉬운 부분이 전 있다고 봐요. 이 두 가지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아쉽다는 게 사실은 이게 진짜 싫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좋은데 아쉬운 게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이 직장에서 본인에게 주는 가치라든가 어떤 그런 성격이 맞기는 맞는데 몇 가지가 되게 안 맞는 거여서 지금 변화가 필요한 건데 특히 공무원이시니까 이게 변화할 수 있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은 5년 뒤나 10년 뒤나 20년 뒤나 공무원은 공무원일 거고 그냥 지금 다니는 어떤 뭐 학교가 됐든 회사가 됐든 오피스가 됐든 크게 성격이 바뀔 만한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이게 답답한 거거든요. 근데 마침 또 본인이 수학과 공학에 대한 어떤 지식에 대한 갈증도 있고 갈망도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냥 싹 다 바꿔보자. 이런 마음인 건데 저는 꼭 공무원이 공무원을 일할 필요는 없지만 전 두 가지의 적절한 융합을 통해서 아예 새로운 직장으로 트랜지션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럼 공무원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뭐 학부부터 해도 되지 않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본인은 항공우주공학에 대한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과학공학 수학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연결할 수 있는 융합 프로그램을 찾아서 좋은 학교로 유학을 가면은 휴직하면서 가실 수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 공무원 하시는 분들 중에 휴직하고 대학원 나오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석사라도 조금 미국이나 진짜 좋은 프로그램 많아요. 뭐 MIT도 있고 뭐 아까 봤던 뭐 NUS 같은 뭐 싱가포르도 있고 아니면 ETH 같은 스위tzerland라든가 아까 뭐 베를린 이런 데 되게 유럽 전 세계에 많아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그래서 석사부터 휴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진짜 맞겠다 싶으면 이제 본인이 어쨌든 문과적인 학부를 나왔고 약간의 융합이 섞인 석사까지 나왔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그때부터는 이제 딱 휴직을 안 하고 그냥 완전히 올인해서 나 박사를 어디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새로운 트랜지션이 될 수 있는 건데 지금부터 그냥 학부를 그냥 아예 퇴사해보러 간다. 이거는 저는 리스크가 너무 큰 거니까. 하여튼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 네. 죄송합니다. 말이 똑같은 말을 자꾸 반복하네요. 네. 아니에요. 그래요. 아예 생각해보지 못했던 쪽이라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예, 쪽은. 휴직을 하시고요. 정말 그 창의적이고 융합하는 그런 어떤 좋은 그 MS 프로그램이 많을 거예요. 이런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퇴사는 함부로 하지 마세요. 휴직을 하시면 하셨지
그냥 바로 그냥 나오시지 마세요. 왜냐면 본인이 그 직장에 대해서 아예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아유 진짜 어려운 멘토링이네요. 예. 보니까 저 혹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될까요? 10개 하셔도 돼요. 사실 저는 이 모든 고민을 원래 같으면 사실 합격한 다음에 하려고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뭐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이미 편입 합격한 것도 아닌데 뭐 그걸 지금 고민하는 게 의미가 있냐 해서 이게 그냥 취미 삼아 공부를 하다가 물론 그렇게 해서 합격을 할 확률도 매우 낮겠지만 어쨌든 간에 합격을 한 이후에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려고 했는데 그 이 얘기 왜 했어요? 괜찮아요. 갑자기 또 머릿속에 떠오른 다른 질문이 어쨌든 그 합격을 하려고 하면은 과를 지원해서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과 고민이 어쨌든 기계공학이나 전기전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저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하고 싶은 게 항공우주로 명확하긴 지금으로서는 일단 명확했었기는 하지만 근데 말씀처럼 막상 공부를 해보면은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음. 그랬을 경우에, 그, 그냥 뭐, 일이 잘 안 풀려서, 뭐, 항공우주공학 못하고, 뭐, 대학원, 뭐, 이게 아닌 것 같다. 그럼 적당히 공학 또는 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학부, 문과 학부를 살려서 또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네. 상황에서는. 그때까지 생각을 하면, 사실 전기전자 쪽이 조금 더 그 길이 넓다고 사람들이 대체로는 하더라고요. 물론 거기서 자기 학기 나름이기는 하지만. 근데 또 항공우주공학이랑 더 비슷한 거는 굳이 따지면 기계공학이기는 하잖아요. 물론 그 제어나 이런 쪽은 전기전자도 충분히 관련이 있고 한데, 그건 제가 지금 수준에서는 제가 뭐 설계 쪽이 저한테 맞는지, 제어 쪽이 맞는지, 그건 제가 지금 전혀 판단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를 전혀 모르는 상태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둘 중에 어느 과를 지원을 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하긴 했어요. 물론 지금까지 그 근데 말씀해 주신 거야, 당연히. 두 개의 과목이 달라요? 편입 과목이? 편입 과목은 안 다른데 과를 한 개만 선택해서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목은 같아요. 보는 그 테스트하는 과목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같고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은 화학 과목이 하나 더 추가돼요. 그래서 어차피 연세대는 다 뭐가 하나 더 추가돼요? 일반 화학이에요. 일반 화학이에요. 화학이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일단 항공우주공학에 더 관련돼 있는 공학은 없어요. 기계공학이든 전기전자든 둘 다 관련이 있고요. 항공우주라고 하는 게요. 약간 요리로 예를 들면은 진짜 잡탕이거든요. 진짜 다 필요해요. 모든 학문의 그냥 최결정체가 항공우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기계가 좀 더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건 없습니다. 다 들어가서 뭘 하시더라도 항공우주라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그냥 그럼 그런 떠나서 어떤 과를 선택하냐, 기계가 좋냐, 전기전자가 좋냐, 이거를 현실적으로 답변 드리자면은 일반 물리 공부하실 때요. 그 고전 네. 물리 파트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무슨 네. V는 IR 하는 그 이제 챕터 2부터 하면 이제 전자전기 쪽이 나오거든요. 네. 그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으세요? 근데 사실 저도 그걸 알고 있어가지고, 그것까지 공부를 다 한 다음에 준비가 되면 멘토링을 신청하려 했는데, 아니 그냥 지금 지금 얘기한 아직 역학 부분밖에 공부를 안 하긴 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서, 괜찮아요. 그리고 그거 공부하다가 전기 파트가 나왔는데 막 로렌츠가 뭐 나오고 무슨 뭐 키르리오프가 나오고 뭐 나오는데 딱 보면 아실 거예요. 나 뭐가 더 좋다라는 걸. 그걸 아직 안 해보셨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모르시는 거예요. 수능에서 네. 물리를 보셨으면 아시거든요. 근데 수능에서 물리 선택을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네. 더더욱 모르시는 걸 거예요. 딱 일반 물리를 공부를 했는데 고전역학이 나오고 고전 물리가 나오고 뒤에 이제 뭐 현대역학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전자전기 파트가 나오는데 둘 중에서 조금 더 재밌어 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은 본인은 그거랑 관련된 학과가 마음에 맞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아, 말씀드렸지만 이건 항공우주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뭘 하셔도 항공우주랑은 다 관련이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거는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하시는 게 좋죠.
아까 생각난 질문 하나 또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씀하시죠. 그건지 지금 약간 까먹은 것 같아요. 이게 아, 이거였는지 저거였는지. 그래요. 뭐 또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은 어, 일단 지금으로서 지금 생각나는 건 일단 다 질문 드린 것 같아요. 제가 준비를 더 잘 아유, 해놨으면 여러 가지를 더 질문 드릴 수 있었을 텐데. 아니야. 그리고 저는 뭐 멘토링을 매주 하니까 전혀 상관없는데 아, 하여튼 뭐 잘 준비하십시오. 이거를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로요. 네. 그리고요. 그러면은 VIP 방에 계세요? ABCD 님이? 그 VIP 방엔 아마 아마 없을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꼭 VIP 방에 한번 들어오셔 가지고 왜냐면 제가 VIP 방에서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있으면 거기에서 좀 질문을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물론 왜냐 학생방은 학생방에만 계신 것 같은데 이 네. 학생방은 또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고 막 그러니까 1,000명 넘고 막 이러니까 이게 얘기를 하기가 좀 힘든데 VIP 방에 오면 제가 다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물론 좀 유료기는 한데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제가 항상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소통을 하시고요. 하여튼 계속 얘기를 좀 하면서 좁혀 갑시다. 근데 하여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쉽지 않습니다. 항공우주라는 게. 예. 기획과 내에서도 되게 어려운 과목이고 그 기획과 나오는 학생들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물리하고 미적분하고 했던 애들이 계속 공부하면서 어렵다고 하는 게 또 항공우주 이쪽이고 막 에어로다이내믹스 공기역학 CFD 이쪽이 전산유체 이런 거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예요. 아 마지막으로 요 영상이 하나 있는데 그 CFD 하시는 분이 그 수능 6등급 그 영상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그 제 영상 중에 수능 6등급에서 뭐 잠시만요. 탑스쿨 합격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3시간 감동 스토리. 잠깐만요. 아, 이거 그냥 바로 하면 되는구나. 요거를 한번 보세요. 요 영상을 잠깐만요. 쭉 하고 나중에 요 영상 혹시 보셨어요? 요 분이 CFD는 아닌데 역학을 좀 하셨거든요. 모델링을. 네. 그래서 요 분이 하는 영상을 좀 보면은 대충 시뮬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뭔지를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아까 우리 홍석 씨가 나와가지고 막 얘기하시긴 했는데 이분이 항공우주공학 쪽 연구를 되게 열심히 하세요. 그래가지고 프로젝트를 열심히 올리시거든요. 아직은 안 네. 올리셨는데 VIP 방에 조금 올리시는 것 같아요. 요 영상 한번 보시고요. 여기 포럼에 보면은 지금은 안 올라왔을 텐데 그 홍성님이 아마 이제 계속 올린다고 했거든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시면은 아마 이런 연구가 항공우주에서 하는구나라는 걸 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한번 좀 꼭 네.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네. 계속적으로 네. 소통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공부는 공부대로 하더라도 최대한 관련자의 그러니까 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을 듣고 본인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니까 최대한 VIP 방이든 오셔가지고 좀 얘기를 좀 들으시는 게 좀 좋아 보여요. 네.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더 많은 예시와 좋은 거를 좀 들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깜냥이 안 돼서 그 정도까지는 못했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아니, 저야말로 정말 많이 도움 받았어요. 그래요. 하여튼 뭐 여기까지 하시죠.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VIP 방에 꼭 들어오세요. 꼭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계속 좀 지속적으로 소통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